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 평생 내 발로 건강하게 걷고 싶으시죠? 우리 몸에서 발은 정말 소중한 부분인데요.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편안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평생 두 발로 씩씩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발 건강 습관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발은 우리 몸의 주춧돌 같은 존재예요. 매일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고 걷고 뛰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죠. 그냥 단순히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 발의 근육들이 펌프처럼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데 도움을 줘요. 만약 발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나중에는 무릎이나 허리, 목까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발 건강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부터 건강한 발을 위한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바로 청결이에요. 매일 우리 발은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서 땀도 나고 먼지도 쌓이기 쉬운데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깨끗하게 발을 씻어주는 게 좋아요.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 발톱 밑까지 꼼꼼하게 비누칠해서 씻어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다 씻고 나서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잘 차서 무좀 같은 피부병이 생기기 쉬우니까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거나 마른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완전히 건조해주세요. 발을 씻을 때 발목도 살살 돌려주면 혈액순환에도 좋답니다. 더 나아가 발을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발을 씻으면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씻어내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정신적인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좀, 습진, 발냄새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이는 장기적인 발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일반 비누를 사용할 경우에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씻을 때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 촉진은 물론 발의 작은 이상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 청결은 단순히 발을 씻는 행위를 넘어 발을 아끼고 돌보는 습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발 선택이에요. 혹시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계시지는 않나요?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너무 헐렁한 신발은 발가락 변형이나 물집, 티눈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신발을 살 때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낮 동안 활동하면서 발이 조금 부어오르기 때문에 가장 큰 상태일 때 신어봐야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굽 높이도 아주 중요해요. 하이힐처럼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은 발 앞쪽에 체중이 쏠리게 해서 발 변형은 물론 무릎과 허리에도 부담을 줘요. 가급적 굽이 3.5cm 이하이고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발 건강에 훨씬 좋답니다. 마냥 높은 굽 신발을 꼭 신어야 할 때는 하루 종일 신지 마시고 굽이 낮은 신발과 번갈아 신어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운동화는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충격을 흡수해줘서 일상생활에서 신기 가장 좋은 신발이에요. 쿠션감이 좋고 발을 잘 지지해주는 운동화를 자주 신어주세요. 신발 선택은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과 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의 모양과 아치 형태, 발볼의 너비를 고려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신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이 서로 겹치거나 눌리지 않는지, 발등 부분이 너무 조이지 않는지, 그리고 뒤꿈치가 들뜨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바닥 아치 부분에 적절한 지지력이 있는 신발은 평발이나 요족 등으로 인한 발의 피로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발의 소재도 중요한데요. 통기성이 좋은 천연 가죽이나 메쉬 소재의 신발은 발의 습기를 조절하여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 신발을 다르게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샌들이나 슬리퍼를 많이 신는데 이 또한 발바닥 아치를 충분히 지지해주고 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발 운동과 스트레칭이에요. 우리 몸 다른 부위처럼 발도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건강하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발 운동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가락 스트레칭. 앉아있거나 TV를 보실 때 수시로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세요. 발가락을 쭉 폈다가 오므렸다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수건을 깔아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는 운동이나 바둑알이나 작은 공깃돌을 바닥에 두고 발가락으로 하나씩 집어 옮기는 운동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런 운동들은 발가락 근육을 강화하고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계단 끝에 발을 대고 발 뒤꿈치를 아래로 내렸다가 올리는 종아리 스트레칭도 발목 유연성과 종아리 근육 강화에 아주 좋아요. 발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발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발 근육이 약해지면 발목을 자주 삐거나 넘어지기 쉬워지며 이는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가락 운동은 특히 발바닥의 아치형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발이나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과 같은 발 변형은 발바닥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고관절,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발 운동으로 아치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에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놓고 발로 굴리면서 마사지하는 것은 발바닥 근막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의자에 앉아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대고 발가락을 위로 쭉 들어 올린 다음 발 뒤꿈치를 들지 않고 발가락만 바닥에 붙이는 운동도 발가락과 발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발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발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발 마사지예요. 하루 종일 고생한 발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발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데 아주 좋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마사지하거나 발가락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주물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중간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해주면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발 마사지를 할 때는 심장 방향, 즉 발끝에서 발목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는 게 혈액순환에 더 효과적이에요. 집에 골프공이나 작은 페트병이 있다면 발바닥에 대고 굴리면서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발의 피로가 싹 가실 거예요. 발 마사지는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 발 건강을 위한 중요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혈자리와 신경말단이 분포되어 있어 발 마사지를 통해 전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소화 기능을 개선하거나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발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하면 마찰을 줄여 피부 자극을 방지하고 부드러운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발 마사지도 좋지만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샤워 후에 스스로 발을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서로의 발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을 함께 챙기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발 마사지는 단순히 발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자기 치유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족욕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몸 전체가 노곤해지면서 잠도 더 잘 오고 발의 피로도 풀린답니다. 복사뼈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물 온도는 42도에서 44도 정도로 너무 뜨겁지 않게 맞춰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발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될 거예요. 여기에 아로마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굵은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더욱 좋답니다. 족욕은 몸의 온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여 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쉽게 차가워지거나 붓기 쉬운데 족욕은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바닥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증가하고 이는 전신으로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여 몸 전체를 이완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족욕을 할 때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등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갖는다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로마 오일 중에서는 라벤더 오일이 숙면을 돕고 심신 안정에 효과적이며 페퍼민트 오일은 발의 피로를 풀어주고 상쾌함을 선사합니다. 소금은 살균 효과와 함께 삼투압 작용으로
발의 붓기를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물의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하고 족욕 시간을 짧게 조절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발톱 관리예요. 발톱이 너무 길면 신발에 부딪히거나 주변 살을 찌르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발톱을 잘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발톱을 자를 때는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일자로 자르는 것이 파고드는 발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발톱 관리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과 염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톱을 자르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불리면 발톱이 부드러워져 자르기 쉽고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톱을 일자로 자르는 이유는 양쪽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내향성 발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발톱 깎기보다는 발톱 파일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다듬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발톱 아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발톱 주변의 큐티클을 너무 깊게 제거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발톱이 변색되거나 모양이 이상해지는 등의 변화가 있다면 무좀과 같은 질환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생활 습관도 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 중간중간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움직여주는 등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건강한 몸이 건강한 발을 만드니까요. 발바닥이 아프다면 발바닥에 쿠션을 넣은 깔창을 사용하거나 발 마사지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딱딱하게 굳은 살이나 티눈이 생겼다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무엇보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어서 굳은 살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생활 습관들은 발 건강을 위한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앉아있을 때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자세는 발의 붓기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시간 한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은 발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며 이는 발의 뼈에도 해당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어 발의 지지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나 티눈은 마찰과 압력으로 인해 생기는데 이는 잘못된 신발 착용이나 걸음걸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제거하기보다는 전문의나 발 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의 피로를 줄여주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발목과 발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힘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해요. 이는 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발가락이 유연해야 지면을 효과적으로 움켜쥐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며 발목의 가동 범위가 넓어야 다양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 부위의 관절에 무리가 없고 편안해야죠. 발의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이 없어야 건강한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 있을 때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뒤꿈치에 체중이 고루 분산되어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는 발바닥의 아치 구조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굳은 살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가락 모양이 고다야 하고 굳은 살, 티눈, 무좀 같은 질환이 없어야 깨끗하고 건강한 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휘어진 발가락이나 변형된 발톱은 발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발의 피부는 부드럽고 촉촉해야 하며 건조하거나 갈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발 뒤꿈치 갈라짐은 통증을 유발하고 세균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꾸준히 보습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발은 따뜻한 분홍색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이는 발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발이 너무 차갑거나 푸르스름한 색을 띈다면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 발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튼튼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발 청결 유지,
올바른 신발 선택, 꾸준한 발 운동과 스트레칭, 주기적인 발 마사지, 편안한 족욕, 세심한 발톱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 발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소중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이라도 발 마사지를 하거나 TV를 보면서 발가락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은 우리를 평생 걸어 다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발에 오늘부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발 건강은 곧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며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발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